안녕하세요.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윤창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여정은 왜 일본에 계속 추파를 보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월 2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일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일본에 계속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기시다 정권을 흔들어대는 것일까요? 김여정은 3월 25일자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히고,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순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이어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없고 알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 즉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정상회담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김여정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그리고 결심을 했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은 3월 26일 재차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 관계에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면서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이나 교섭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며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날에 이어 일본은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 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면서 해결되려야 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의 조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조일 순회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29일에는 최선희 외무상도 나섰습니다. 최선희는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해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관련해 해결해 줄 것이 없을 뿐더러 노력할 의무도 없고 또한 그러할 의사도 전혀 없다면서 조일 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김여정이 한 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김여정이 북일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기시다 총리의 일북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학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성과 전략적 안목,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정치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기시다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로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유가족 및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 인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의 후과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강성산 총리가 무라야마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일이 있으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여정은 일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3번의 담화를 통해 일관되게 북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관심사가 아니라 일본의 관심사라고 주장하며 정당방위권에 해당하는 주권적 권리 행사, 즉 미사일 개발과 핵무력 강화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이미 해결되어 더 이상 해결할 것이 없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또한 최선희 외무상까지 나서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일본 총리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 3월 26일 담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은 일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특히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회담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정면 승부의 원칙하에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에는 유화적 태도를 담아 추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일본에 계속 추파를 보내고 있을까요? 우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를 타파해보려는 것입니다.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시다 정권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하여 북일 정상회담을 실현시켜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의 대북 적대 감정을 완화시키고 일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저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타파하고 식민지배 배상을 받아내어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해보려는 장대한 목적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지금은 한일 간의 신뢰와 협력, 대북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